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준한 지식 탐구를 응원하면서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함께합니다. 특히 혼자 힘으로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인데 이걸 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었어요. 예,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한번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 거기에 올라온 RLC 직렬회로 관련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6303회 R은 4옴, X는 3옴인 RLC 직렬회로에 5A의 전류가 흘렀다면 이때의 전압은? 이런 제목의 포스팅인데요.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RLC 회로 정말 자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요. RLC 직렬 회로에서 전체 전압을 계산하는 그 핵심 공식들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요. 또 계산 과정에서 단위, 그러니까 볼트, V, 암페어 A, 옴, 오메가 이런 단위를 놓치지 않고 정확히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실제 문제 풀이 과정을 익혀서 보기에서 정답을 정확히 골라내는 실전 능력, 이걸 키우는 데 집중할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함께 짚어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블로그에 나온 문제부터 바로 볼까요? R은 4옴, X는 3옴인 RLC 직렬 회로에 5A의 전류가 흘렀다면 이때의 전압은 이거예요. 보기로는 1번 15V, 2번 20V, 3번 25V, 4번 125V가 주어졌네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가장 먼저 뭘 떠올려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시작 질문이십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사실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RLC 직렬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도를 묻는 단골 문제거든요. 블로그에서도 풀이 과정을 잘 제시하고 있지만 그 배경 원리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뭐냐면 교류 AC 회로에서는 저항 R하고 리액턴스 X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직류 DC 회로라면 그냥 저항값들을 더해서 전체 저항 구하고 V = IR, 옴의 법칙 쓰면 되잖아요. 근데 교류에서는 저항 R 말고도 코일 L이나 커패시터 C에서 생기는 리액턴스 X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리액턴스가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 그러니까 타이밍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항이랑 리액턴스가 같이 있는 회로의 총 방해 성분, 이걸 임피던스 Z라고 하는데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임피던스는 저항이랑 리액턴스를 그 위상차까지 고려해서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피던스 Z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단순히 저항을 더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합쳐야 하는 거군요. 그럼 이 문제에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고 그걸로 전압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임피던스 Z는요, 저항 R하고 리액턴스 X의 벡터 합으로 계산해요. 마치 직각삼각형 빗변길이 구하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요. 공식은 Z = 제곱근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입니다. 이 문제값을 대입해보면 Z는 제곱근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제곱근 16 플러스 9, 즉 제곱근 25, 그래서 5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로의 전체적인 전류 방해 정도, 임피던스가 5옴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임피던스 Z를 구했으면 전체 전압 V 구하는 건 옴의 법칙이랑 비슷하게 아주 간단해져요. 바로 V = IZ입니다. 주어진 전류 I가 5A고 우리가 계산한 임피던스 Z가 5옴이니까 V는 5A 곱하기 5옴, 그래서 25V가 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 답이 바로 나오죠? 와, Z는 루트 R제곱 더하기 X제곱. 이 공식 써서 임피던스 먼저 구하고 V는 IZ로 바로 전체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군요. 4제곱 더하기 3제곱 루트 씌우면 5니까 임피던스가 5옴. 거기에 전류 5A 곱하니까 25V. 와, 깔끔하게 답 3번이 나오네요. 근데 이거 블로그 풀이 방식하고는 약간 다른 접근 같은데요. 이것도 좋은 방법 같고요. 그런데 이제 블로그에서 제시하는 풀이 방법은요, 각 부하 요소, 그러니까 저항 R하고
리액턴스 X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압들을 벡터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접근법이니까 블로그 설명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이 과정을 이해하면 왜 아까 임피던스를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계산했는지 이게 더 명확해질 겁니다. 블로그 풀이의 첫 번째 단계는 저항 R에 걸리는 전압 VR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순수 저항에 대한 오음의 법칙 적용이죠. 공식은 VR은 IR입니다. 문제에서 전류 I가 5A, 저항 R이 4ohm이니까 VR은 5A 곱하기 4ohm, 그래서 20V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 VR은 전류 I하고 위상이 같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같다는 거죠. 네, VR은 IR, 5 곱하기 4해서 20V. 이건 익숙한 계산이네요. 전류하고 전압 위상이 같다는 말씀. 그게 중요하겠군요. 그럼 다음 단계는 리액턴스 전압이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리액턴스 X에 걸리는 전압 VX를 계산합니다. 공식 형태는 똑같아요. VX는 IX입니다. 전류 I가 5A고 리액턴스 X가 3ohm이니까 VX는 5A 곱하기 4ohm, 즉 15V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차이가 생겨요. 순수 리액턴스, 그러니까 코일이나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 VX는 전류 I하고 위상이 90도 차이가 납니다. 아, VX 이퀄 IX, 5 곱하기 3 해서 15V. 근데 여기서는 전압하고 전류 위상이 90도나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저항 전압 VR, 20V는 전류낭 위상이 같고 리액턴스 전압 VX, 15V는 전류랑 위상이 90도 다르고 아, 이 위상차 때문에 그냥 더하면 안 되는 거군요. 20 더하기 15 이렇게?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히 짚으셨어요. VR20V하고 VX15V는 발생하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즉 위상차가 있어서 그냥 20 플러스 15 이퀄 35V라고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의 위상차는 정확히 90도거든요. 그래서 전체 전압 V를 구할 때는 이 두 전압을 벡터적으로 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블로그 풀이의 세 번째 단계고 아까 임피던스 계산 때 봤던 피타고라스 정리가 다시 나오는 이유죠. 전체 전압 V는 V 이퀄 제곱근 VR의 제곱 플러스 VX의 제곱 이 공식을 씁니다. VR 벡터랑 VX 벡터가 서로 90도 직각을 이루고 있을 때 그 두 벡터의 합 벡터 크기를 구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구한 값을 대입하면 V 이퀄 제곱근 20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 제곱근 400 플러스 225 그러니까 제곱근 625입니다. 625는 25의 제곱이니까 제곱근 625는 25죠. 따라서 전체 전압 V는 25V가 됩니다. 와, 결국 같은 답 25V가 나오네요. 신기하네요. 첫 번째 방법은 R하고 X로 임피던스 Z 이퀄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 구해서 V 이퀄 IG로 계산했고 루트 4제곱 플러스 3제곱은 5ohm, V는 5A 5ohm은 25V. 두 번째 방법은 VR 이퀄 IR 이퀄 20V, VX 이퀄 IX 이퀄 15V 구한 다음에 V 이퀄 루트 VR제곱 플러스 VX제곱 루트 20제곱 플러스 15제곱은 루트 625는 25V. 두 방법 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핵심이군요. 왜 벡터 합을 해야 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위상차 때문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방법 다 유효하고 근본 원리는 같습니다. 교류 회로에서는 저항 성분하고 리액턴스 성분의 위상차, 그 90도 때문에 벡터 합, 즉 피타고라스 정리 형태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포스팅은 후자의 방식, 그러니까 각 부분 전압을 구해서 벡터 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보여주니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은 점은 문제에서 그냥 리액턴스 X라고 주어졌잖아요. 근데 실제 회로에서는 코일에 의한 유도성 리액턴스 XL하고 커패시터에 의한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이 둘은 서로 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체 리액턴스 X는 X 이퀄 XL 빼기 XC의 절대값으로 계산돼요. 이 문제에서는 X값이 그냥 3ohm으로 주어졌지만 만약 XL하고 XC 값이 각각 주어졌다면
먼저 X값을 계산하는 단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아, 리액턴스 X가 사실은 XL이랑 XC의 차이값일 수도 있다고요? 유도성 리액턴스랑 용량성 리액턴스. 와, 이것까지 생각하면 좀 더 복잡해지겠지만 원리는 같겠네요. 오늘은 X값이 주어졌으니 여기에 집중하고 나중에 XL, XC 나오는 문제도 대비해야겠군요. 그나저나 이 RLC 회로 계산 시험에 정말 그렇게 자주 나오나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전기기능사 시험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전기 전자 분야에서 RLC 회로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전기 시스템은 저항, R, 인덕턴스, L, 커패시턴스 C 요소들의 조합으로 모델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동기 같은 건 저항이랑 인덕턴스 성분이 크고요. 전력선이나 전자회로 기판에는 의도치 않은 커패시턴스 성분이 꼭 존재해요. 특히 라디오 튜너나 필터 회로처럼 특정 주파수를 선택하거나 제거해야 할 때 L하고 C 값을 조절해서 원하는 주파수에서 임피던스가 최소 또는 최대가 되게 하는 현상, 공진이라고 하죠. 이걸 이용하는데 이것도 다 RLC 회로 이론에 기반한 겁니다. 따라서 RLC 회로의 전압, 전류, 임피던스 관계를 이해하는 건 전기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와, 단순히 시험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 우리가 쓰는 전기 시스템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거였네요. 라디오 튜닝이나 필터 같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니까 훨씬 더 와닿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사실 이런 문제 풀이의 의미까지 생각하기 어려운데 덕분에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왜 배우는가? 이걸 이해하면 학습 동기도 더 강해지죠. 그리고 독학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개념적인 연결고리를 찾고 또 계산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특히 단위 확인. 아까 VR 이퀄 IR 계산할 때 5A A랑 4옴 곱해서 20V V 나온다는 거. 모든 단계에서 단위를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산 다 해놓고 단위 실수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단위 실수. 그거 진짜 뼈 아픕니다. 암페어, 옴, 볼트 관계 계속 생각해야겠어요. 자, 그럼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자료 통해서 깊이 파고든 RLC 직렬회로 전압 계산법, 마무리를 위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 핵심만 딱 간추려 볼게요. RLC 직렬 회로에서 저항 R, 리액탄스 X, 전류 I가 주어졌을 때 전체 전압 V를 구하는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첫 번째 방법, 임피던스 먼저 계산하기. 1단계,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 G, 제곱근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 공식으로 Z값을 구합니다. 단위는 옴이죠. 2단계, 옴의 법칙 확장 형태인 V 이퀄 IG, 공식을 써서 전체 전압 V를 계산합니다. 단위는 볼트고요. 두 번째 방법, 개별 전압 계산 후 벡터 합, 블로그 방식. 1단계, 저항에 걸리는 전압 VR 이퀄 IR 공식을 씁니다. 단위는 볼트고요. 2단계, 리액턴스에 걸리는 전압 VX 이퀄 IX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단위는 볼트고요. 아까 말했듯이 만약 XL, XC가 주어지면 X 이퀄 XL, XC 계산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고요. 3단계, 이 두 전압의 벡터 합으로 전체 전압 V 이퀄 제곱근 VR의 제곱 플러스 VX의 제곱. 이 공식을 써서 최종 답을 구합니다. 역시 단위는 볼트고요. 어떤 방법을 쓰든 결과는 똑같고요. 두 방법 모두 피타고라스 정리 형태의 계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저항 전압 VR하고 리액턴스 전압 VX 사이에 90도의 위상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산 과정에서 단위, V, A, 옴을 명확히 확인하는 습관, 이걸 들여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임피던스 Z를 먼저 구하던 VR과 VX를 구해서 벡터 합을 하던 핵심은 R과 X의 제곱합의 제곱근 형태 계산, 그리고 정확한 단위 적용. 이거군요.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오늘 함께 풀어본 이 문제 유형하고 두 가지 풀이 방법
그리고 위상차 개념. 정말 중요하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손에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혼자 공부하시면서 겪는 어려움들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꾸준함이 결국에는 빛을 발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늘 그랬듯이 여러분의 사고를 좀 더 확장할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은 R, L, C 소자들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를 다뤘잖아요. 만약에 이 소자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직렬에서는 전류가 공통이고 전압이 각 소자에 나뉘어 걸리면서 벡터적으로 합산됐죠. 병렬에서는 반대로 전압이 공통으로 걸리고 전류가 각 소자로 나뉘어 흐르면서 벡터적으로 합산될 겁니다. 그렇다면 병렬 RLC 회로에서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 IR, IX와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직렬 회로 계산법하고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를지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RLC 회로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질 겁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